증권통 K 오늘장 마감부터 내일장의 전략으로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약 한 달간 2,420에서 2,500선 사이 딱 그 중간에서 오늘장 마감됐고요. 또 코스닥은 추가 상승 기대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 의견 오늘 눈에 띄었는데 장 후반에 강보합에서 좀 더 탄력을 높였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양시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개인들이 양시장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한 것들이 좀 견인을 한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950원 선에서 등락을 하면서 그 지수 자체의 상승은 좀 제한되어 있고, 거래대금이 확실히 급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올해 17조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이라든가 수급에 의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전일 일부 좀 조정을 보였던 양극재 섹터, 2차전 양극재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세였던 거는 그 SK온 배터리 공장 재가동 이슈랑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 니켈을 대미 수출을 이제 금지하겠다 이런 좀 내용이 나오면서 니켈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양극재 종목들이 그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양극재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모멘텀이 됐었고, 어떤 이렇게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은 뭐 철강이라든가 충전선 관련 종목들, 조선건설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성으로 강하게 치고 와서 여전히 지수의 제한 속에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배터리 관련한 이슈는 연일 나오고 있고요. 또 테슬라 관련한 이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부정적 이슈든 긍정적 이슈든 연일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시장 방어하는 역할들을 철강, 조선건설, 배터리가 해줬다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을 이끌었던 주요 이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SK온 배터리 공장 재가동 이슈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인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초반에 강세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붙어서 아까 러시아 쪽 그 니켈 수출 금지랑 맞물려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시고가를 갖고 에코프로도 같이 동반 갖고, 어제 좀 쉬었던 LNF가 최근에 또 오늘 좀 8% 강세가 나와서 양극재 종목들 위주로 좀 굉장히 2차 전지가 강세가 흐름되고 있고,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제 실리콘 극재라든가 나노 신소재 이런 이제 첨가제 쪽도 오늘 강한 흐름이라서 나노 신소재도 오늘 또 신고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 SK온 그 미국 범위의 SK 배터리 아메리카 포드 그 자동차 쪽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뭐 모든 라인이 정상화돼서 그 2차 전지 쪽의 악재는 털어놔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고, 아마도 3월 14일 그 EU의 CRMA 그 법안 발표 전까지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양극재라든가 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전까지 3월 14일 전까지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폐배터리 종목들 접근하실 때는 그냥 뭐 그 폐배터리만 있는 걸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양극재 기업을 갖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 있고,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 거기 때문에 그쪽 세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철강 관련 종목들은 오늘 이제 현대제철이 이제 철강 그 열혈 강판 가격을 올렸죠.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인상을 했고요. 오랜만에 들어서 포스코도 이달 초에 이제 열혈 강판을 같이 인상을 했었는데, 다음 달도 인상 예정이고, 또 정부의 그 중국 정부의 이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수혜액 기대감과 그리고 그 튀르기의 그 지진 사태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실상 이제 기존 시설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생산 불가가 나오면서 한 세 가지의 원인이 그 호재가 겹쳤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정부가 또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에 대한 본격화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뭐 AP 위성이라든가 인텔리안 테크 이런 위성 관련 종목들도 그 강세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지진 여파로 인해서 철강 쪽의 공급 부족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배터리, 리오프닝, 위성 이렇게 세 가지 이슈 꼽아주셨는데요. 내일장 시장을 이끌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좀 추가적으로 더 안정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1295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1300원을 넘지 않고 1290원 밑으로 떨어지는 여부,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 여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을 봐야 되겠고요. 또 목요일 날은 FOMC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한 경계감은 아마 내일장에서 발휘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FOMC 의사록 경계감 내일 예상해 주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23일 목요일 밤에 이제 미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오전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 발표를 할 것이고, 또 같은 날 목요일에도 그 미국에서는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죠.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 PC 지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 통화 지표라든가 경기 지표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벤트가 집중돼 있습니다. 내일은 또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셨는데요.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1선과 그 12개월 선행PE가 13배, 그리고 2,500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이겠지만은 코스닥은 뭐 밸류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종목들이 두루두루 끌고 가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지수의 상방과 하방 자체는 좀 약간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인버스라든가 곧버스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라든가 이런 곧버스 이런 투자는 한 방향으로 빠질 때 이제 단기적으로 보셔야지, 만약에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면은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계좌가 녹아내립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하방 베팅, 특히 ETF, 인버스, 곧버스 투자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들 보면은 작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올해 실적 성장 가는 종목들이 신고가도 나오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로는 확실히 그 전장용 MLCC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전장용 MLCC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장용 MLCC는 뉴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관련된 기업들 금방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 업종은 지난해 안 좋았던 쪽일 텐데요. 중국 리오프닝 쪽일까요? 리오프닝 쪽은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다 포함되죠. 중국 리오프닝이 포함되면 마지막 끝판왕이 반도체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IT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학 쪽도 지금 뭐 효성그룹주를 비롯해서 돌아나가는 모습들이 단순히 이제 소비재 쪽에 뭐 카지노라든가 항공, 여행 이런 쪽만 리오프닝 볼 게 아니라 화학이라든가 반도체, IT 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30%씩 올라오고 있고, LG 전자 같은 거 지금 계속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쪽에서는 효성그룹주 잘 보시고, 전자 쪽에서는 LG 그룹주들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종목들을 세세하게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내일장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수 상하방 제한되면서 내일도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가운데서도 종목들, 특히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 시세가 끝났다는 의견보다도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민감주였는데요.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오늘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전장용 MLCC 주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자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자유롭고요. 의견 들어보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환율을 좀 더 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벤트들 무사 통과하는 지수 움직임 보고 싶습니다. 자, 화요일장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